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받으시면 있을 수도 있라는 건 없어요. 당신 어디서 딱 보여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진행할 것은 지방세 중에서 그 재산세 파트 이제 전 부분은 진행을 했고 과세 표준 세율을 보셨는데 그 종합 문제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거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집 132쪽의 맨 위에 65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5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세의 그 과세 표준과 세율은 굉장히 좀 제일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출제 빈도는 높지가 않아요. 워낙 쉬우니까. 과세 표준은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되죠. 이제 집에 요새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있죠.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오는 건 뭔가 한번 보세요. 건축물과 주택 중에서 2분의 1만 오고 있는 거죠. 다른 거는 지금 토지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재산세 나왔다. 우리 집은 왜 재산세 안 나오지? 그래서 농지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신 분은요, 이번에 재산세가 안 나옵니다. 그건 언제 나와요? 9월 달에 나오는 거죠. 9월 달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과세 표준을 정해야 되니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뭐가 돼요?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1번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제외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정확하죠. 그러면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는 것은 주만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이건 틀렸네요. 우리 이제 이 중과세 대상이 별장 같은 경우는 1000분의 40이죠. 또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0분의 40이 되죠.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하면 별골 5주선 하고 있죠. 별골 5주선. 별장, 골프장, 또 고급 오락장, 또 고급 주택, 또 고급 선박이잖아요. 이건 전부 다 고급이고요.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취득세에서 이럴 경우에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을 몇 프로라고 했나요? 2%라고 했죠. 중과기준세율에 몇 배를 해라? 100분의 400을 해라. 그럼 100분의 400이 2%의 4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몇 프로예요? 8%잖아요. 8%예요.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면 4%에다가 8%를 더한 세율, 즉 12%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무조건 12%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요. 이런 별장을 새로 졌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별장을 새로 짓게 되면 뭔가요? 표준세율 자체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2.8%가 돼요. 취득세가요. 취득세가 2.8%가 되니까 그때는 8%를 더하니까 10.8%가 되겠죠. 이제 무조건 12%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몇 프로가 되죠?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4%가 되니까 그때는 8%를 합하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등록면허세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재산세에서 이것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인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대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고급주택은 여기에서는 실질 거래가액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재산세에서는 관계가 없죠. 무조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산 방법은. 단지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높겠죠. 과세 표준이 높으니까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많아지겠죠. 그 차이지 중과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세에서.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절대로 고급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급주택 중과세는 틀리죠. 그러면 여기에 별장이라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 선박인데 선박 같은 경우는요, 재산세에서 1000분의 50을 받고 있습니다. 5%를 받고 있어요. 고급 선박을 재산세에서. 그런데 요 세 가지만 놓고 볼 때, 별장도요. 별장은 그대로 4%, 1000분의 40이에요. 4%예요. 이것도 4%예요. 다 4%인데, 똑같이 4%인데 과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 과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군요? 별장은 여기에 토지 건물이 있잖아요. 별장 안에 토지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합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격을 곱하고 나서 4%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하고 똑같아요, 과세 방법이. 주택도 어때요? 토지 건축물을 묶잖아요. 묶어서 묶은 가격의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해서 세율을 적용하죠. 마찬가지로 별장도요, 사실은 주택하고 같아요. 같은데 틀린 점은 뭐냐면은 주택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 때만 쓰냐, 이거에 따라서 별장과 주택이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장이 되면은 주택 계산 방법하고 똑같아요. 과세 표준은 똑같은 거예요. 과세 표준은 똑같은데 단지 세율은 어떻게 하기라? 4%를 적용하라. 여기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10배 차이예요. 여기는 0.4%잖아요. 이건 4%가 10배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이 과다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내게 만들자니,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내게 만들자니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4%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1000만 원이 나왔다. 이럴 때는 절반, 즉 2분의 1은 7월에 내게 만들고 2분의 1은 9월에 내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하고 똑같잖아요. 주택도 어때요? 주택도 2분의 1은 7월이고 2분의 1은 9월에 내게 만들고 있죠. 똑같아요. 과세 방법은 똑같은데 단지 뭐다? 세율 적용할 때만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또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물이 있잖아요. 토지 또 건축물이고 토지 건축물이 있어요.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여기 골프장은 당연히 회원제 골프장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뭐 계속 말이 많죠. 대중 골프장, 우리가 보통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중제, 회원권을 팔아먹지 않고 하는데 이런 데는 세금이 싸요.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 사업용이기 때문에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제 골프장 있잖아요. 회원권 팔아먹지 않고 이런 데는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고, 건축물은요, 일반 건축물이 1000분의 2.5가 돼요.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토지 세율이 어떻게 돼요? 시가 표준액이에요. 당연히 시가 표준액이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 어떻게 해라? 4%를 해라. 골프장용 건축물 4%를 해라. 여기는 토지 건물을 묶어서 4%를 하지만 골프장은 어떻게 해라? 토지 따로 4%, 건축물 따로 4%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급 오락장도 그렇다는 거죠. 토지 따로 4%, 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4% 따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 뭐 과세 방법의 차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1000분의 50이다. 이건 당연히 틀렸고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당연히 4%가 되죠. 4%가 되고 3번 맞고 4번 시장 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율은 표준 세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결에 의해서 지방세 세율을 뭐 할 수 있어요? 표준 세율이기 때문에 가감 조정할 수 있죠. 50% 그렇죠? 상향할 수 있고 하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취득세 세율을요. 만약에 4%인데 50%를 상향을 해갖고 50%를 상향을 해갖고 만약에 6%를 만들었다. 이러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딱 했다. 그러면 계속 6%로 간다는 거죠. 몇 년이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다시 지방자치단체 그 조례에 따라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 세율 같은 경우는요. 그래 취득세 세율이 아니요. 주택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인데 이거를 50%로 우리 내리자. 그러면 1000분의 0.5로 그래서 1000분의 2까지로 세율을 낮췄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의결을 한 그 해만 요렇게 적용을 하고 다음 해에는 만약에 올해 적용을 했다. 올해 한 3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의결에 의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로 하자. 정했어요. 그러고 나면 올해는 이 세율이 적용이 돼. 이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2017년에 받을 때는 어떻게 해라? 다시 이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럼 150이 넘는 부분은 당해년도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세부담 상한이죠. 세부담 상한. 세금 부담에 상한을 주는데 이 세부담 상한은 어디에 나오는가 보면요. 지금 나오는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만 나오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뭐 뒤에서도 한번 보시겠지만은 재산세는 150이 맞아요. 그렇지만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그 모든 국민의 생활터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105%, 110%, 130%로 좀 낮게 하고 있죠.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150%예요. 그러면 작년에 냈던 세금에 올해 1.5배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5배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부담 상한.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뭐예요? 1.5배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냈던 거에 1.5배.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좀 계산 방법이 틀려요. 그냥 단순한 종합부동산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총세액 상당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하시고 뭐 재산세에서 주택은 3억 6억을 기준으로 105, 110, 132점 그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6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주택에 대한 게 뭐 뒤에서도 한번 다시 나오니까 그거 보기로 하고 67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68번을 보시면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네요. 1번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떤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세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꼭 종부세와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공정시장가액 주택 또 그 주택 외에 토지 건축물 요거는 몇 프로가 되나? 60%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70%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는 과세되는 게 뭔가요? 별종주잖아요. 별종주예요. 별종주는 이거는 전부 다 세부담 상한이 얼마예요? 80%라는 거죠.
80%예요, 다. 그러면 6, 7, 8이죠.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잖아요. 그렇죠? 60%인데 여기 가면 어때?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80%가 되는 거죠. 80%. 여기는 토지 건축물인데 뭐 건축물은 될 게 없고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과세상 토지는 몇 프로예요? 여기는 80%대, 여기는 70%대.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고 뭐 같이 본 길에 볼게요.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다? 주택은 105, 110, 130%죠. 105, 110, 130. 그런데 이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된다고요? 주택 외는 150%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세부담 상한이 얼마라고요? 150%라는 거죠. 1.5배를 넘을 수가 없다.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는 절대로 아무리 거기가 지가가 폭등을 했어도 150만 원 넘게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이 공정시장 가입비율과 지금 세부담 상한을 같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정확히 맞나요? 볼까요? 건축물. 그럼 건축물은 어때요? 70%의 공정시장 가격비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요게 틀렸죠. 당연히. 왜 그러는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어디 개포동 음마아파트인가요? 음마아파트? 그 옛날에 분양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1,000만 원도 안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지금은 얼마가요? 10억 가요. 그런데 개포동 음마아파트를 만약에 1,000만 원에 사서 분양을 받아서 여태까지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10억에 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집이나 어때요? 같아요. 이거는 아주 오랜 옛날에 분양을 받았을 뿐이고 그러다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0억은 요 근래에 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재산세는 어떻다? 이 집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이 같겠죠. 시가 표준액이 같으니까 재산세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거래가 얼마인지는 전혀 따지지 않죠.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가격.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가격이 그대로 뭐가 돼요? 시가 표준액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산 가격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언젠가는 뭐 당장은 안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오픈을 하실 예정이신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아주 왼수죠. 한번 분양받아서 계속 갖고 있으면 중개업자는 뭐 먹고 살아요? 이제 중개업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먹고 살아요?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죠. 가끔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 안 나오면 일단 답이 안 돼. 절대로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다. 네 번째,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뭘 적용하겠다? 당연히 높은 걸 적용을 하죠. 이것은 취, 등, 재, 종, 양 모두 공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문이요. 뭐 이런 지문이 가끔 이렇게 잘 들어가. 근데 저희도 이제 이 모의고사 출제를 하고 또 동영 모의고사 이제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지문 4개는 만들었는데 하나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가 없어.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없어. 그럴 때 이런 걸 갖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끔 들어가는 세율이니까 똑같이 우리가 배우는 세금에서는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중에서 당연히 뭘로? 높은 것으로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5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그 주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주택은 여기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죠. 토지. 여기 딸린 토지라는 얘기로 하고 부속 토지 포함. 그러면 주택하면 당연히 뭐예요? 부속 토지 포함.
주택이라는 거죠. 주택하면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은 고급 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 주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 주택 개념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택 같은 경우는요, 혼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외에 다른 거 배울 때 여기에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상 토지 공부하다 이거를 하면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이 주택은요, 계산할 때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래요. 주택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주택별 계산을 하는데 내용은 그래요. 우리 주택이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잖아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만약에 여기 강남구에 내가 주택을 3채를 갖고 있다. 아이고, 아파트도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다. 이래도요, 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이거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이거에 대한 재산세를 내. 그러면 주택마다 여기에. 근데 별도 합산 과세형 토지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별도 합산 과세형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과세형 토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해당 시공구에 있는 건 전부 다 뭐해서 계산해라? 합해서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니까? 주택별로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주택별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또 뭐가 있는가 보면 하나가 있는 게, 만약에 이런 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갑이 혼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갑과 을이 부부 공동 소유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떨 땐 이럴 수 있어요. 갑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은 건물 부분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 그래, 만약에 이 갑이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갑과 을이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갑의 주택도 되고 을의 주택도 된다고 해요. 단 동일한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부부지간에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고. 근데 갑과 을이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야. 이럴 때는 갑의 주택도 되고 을의 주택도 되고. 양도소득세는 이래요. 그러니까 갑이 다른 데 주택이 있고 을이 다른 데 주택이 있다면 갑 1세대 2주택, 을도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갑과 을이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갑과 을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재산세는 어떻게 하면 갑이 갖고 있을 때 5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갖고 있으면 동일한 세대원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든 간에 25만 원 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주택만 가지고 옆에 주택이 있어도 필요가 없죠.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50만 원 나왔대. 그러면 주택 여기에 60%를 곱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뭐까지 포함해요? 부속토지 포함한 게 주택이잖아요. 여기에 시가 표준액에다가 60%를 곱해. 나온 게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럼 나온 금액이 50만 원이다. 여기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까지는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는지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주택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이 나왔다. 둘이 갖고 있어? 그럼 25만 원씩 나눠서. 셋이 갖고 있어? 그럼 3분의 1씩 내면 되겠네. 그런데 지분을 여기는 5분의 3, 5분의 1을 갖고 그럼 너 30만 원, 너 20만 원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으로 나눠봐요. 토지와 건축물. 시가 표준액으로 나눠서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안분해서 내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이 주택별로, 주택은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아울러서 한다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주택은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 주택별이라는 얘기 개념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 이 개념도 있고, 같은 구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개가 있어도 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주택마다마다 계산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또 이런 거 여기 공동 소유하던 토지 건물을 나눠서 갖고 있든 간에 그냥 주택별로 계산을 하고 나서 소유자끼리 나눠서 가져낸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별 특히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아주 정확한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69번을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은 앞에서 정리가 좀 되신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70번 한번 가볍게 볼게요. 다음 중 1세대가 두 주택을 동일한 시군구에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액의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강남구에 두 채가 있다. 따로따로 주택별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거기를 보면 두 주택의 시가 표준액을 합계하여, 틀리죠? 합계하는 게 아니고 두 주택을 개별적으로 각각 재산세액을 계산한다. 맞죠? 주택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뭐 71번 세율은 여러분이 비교 금방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72번을 보시면 다음은 재산세의 중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 중과세는 딱 하나 나와 있죠. 그 등록면허세도 중과세 딱 하나, 재산세도 중과세 하나. 그럼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한다, 아니면 지점을 설치를 한다, 아니면 대도시 외의 법인을 대도시로 전입을 한다. 이럴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하겠다? 3배 중과세 하겠다죠. 3배 중과세. 그런데 여기는 재산세는 어떻게 하겠다? 재산세 5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년간 산두 5획. 그래서 5년간 몇 배다? 5배를 중과세 하겠다. 그것도 여기서는 좀 적용을 할 것은 있잖아요. 공장용 건축물만 그렇다라는 거죠.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을 했다. 그러면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만? 5년간만 중과세 하겠다. 그럼 5년이 지나면 그냥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요, 우리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2.5예요. 1000분의 2.5니까 5배를 해요. 그러면 1000분의 얼마가 되나요? 12.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5%가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간만? 5년간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번을 보시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 설비는 포함하나 식당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그렇죠. 종업원 복지 후생시설, 또 예비군 병기고 탄약고 이런 데는 포함되지 않겠죠.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도시 내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중과세 있죠. 과밀 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하게 돼 있죠. 또 과밀 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또 역시 중과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재산세 받을 때는 그대로 똑같이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받아요. 뭐 할 때만 중과세하고 끝나요. 취득세 받을 때만 중과세하고 끝나요. 그런데 공장을 신설증설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설증설로 몇 년까지 중과세하겠다? 5년까지 중과세하겠다는 거죠. 5년간. 취득세는 어차피 단발로 끝나니까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마다 부과하는데 몇 년까지만 받겠다? 5년까지만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세 번째,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증설 시 공장은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평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정확히 맞겠죠? 500평미터 이상인 것을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도시 내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것도 있죠. 그 대도시, 즉 시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가 아니라요. 1000분의 2.5가 아니라 얼마다? 1000분의 5. 근데 이건 2배를 한 거는 아니에요. 2배를 한 게 아니라 그 시의 주거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를 받아라. 표준세율을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상업지역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허나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주거지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다라는 거죠. 그 뭐 63빌딩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1000분의 얼마예요? 2.5예요. 굉장히 싸게 받아요.
3분의 2.5 건축물 싸게 받고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대도시 내 공장을 신설 증설 시에 최초의 과세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3배 중과세한다. 틀렸죠? 5년간 몇 배? 5배가 되는 거죠. 5배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율 부분, 과세 표준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셨고요. 73번을 보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뭐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한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사세한 암기 위주의가 출제가 돼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먼저 그 재산세에서 비과세는요, 진짜 애물단지 일대 있죠. 내가 임야를 살았는데 너무 꼭대기에 있고 또 거기가 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군사보호구역이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게만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재산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우리 임야 같은 경우는요, 임야 같은 경우 그 앞에서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을 보실 때 공익이나 특수목적 임야 같은 경우는 1000분의 0.7로 싸게 받았죠. 그렇죠? 그 외에 더 못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를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 등은 이제 수익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산세를 왜 내는 거예요? 수익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낸다라는 거죠. 국가 등 외국 정부 주한 국적이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렇죠? 요번에 뭐 정부 종합청사 건물이라든지 청와대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산세 내겠어요? 안 내죠. 그렇죠? 재산세를 안 내죠. 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런 거 있죠. 그 주한국제기구의 소유,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안 받죠. 주한국제기구가 들어와 있다면 안 받겠다. 두 번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여기에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을 한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년 이상 공짜로 빌려준다면 그때는 재산세를 안 받아요. 여러분한테 안 받아. 왜? 공짜로 국가에서 빌려서 수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정리를 좀 했으니까 여기서는 별도의 필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취득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을 한다면 그때는 비과세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일정 기간 내가 쓰다가 국가한테 준대. 그러면 내 거 어차피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취득세 안 받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내 거예요. 지금 내 건데 잠시 국가에 1년 이상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있네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도, 천재구 이런 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뭐 묘도, 천재, 구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그러면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비과세하는데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하겠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 대지는 그대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최종림, 시험님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의미가 있죠. 여섯 번째 볼게요. 재산세 과세 유년제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이것도 취득세와 비교를 하셔야 되죠.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과세 기준 연제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은 재산세를 비과세해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비과세하겠다 그랬어요. 그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 그것도 취득세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필기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7번째 내용 보시고 또 8번째 볼게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년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문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라면 이것도 비과세를 하겠다. 한 1, 2월 달에 행정관청과 계약을 했어. 올해 철거를 할게요. 올해 연말에 철거를 할게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있잖아요. 근데
재산세 안 받겠다라는 얘기죠. 철거 보상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73번 문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비과세. 최종님, 시험님 비과세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년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연제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번째,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비과세 하겠다. 근데 네 번째 보면 국가 등이, 다섯 번째요. 국가 등이 1년 이상 유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죠. 이런 거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여러분이 국가에서 내가 이 동네 동사무소를 신축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쓸 임시 동사무소를 요새는 아주 우아하게 주민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주민센터. 우리는 좋은 말 놔두고 센터라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센터래요. 주민센터를 좀 한 2년 정도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짜로 빌려줘요? 임대료 받고 빌려줘요? 당연히 임대료 받고 빌려줘요. 그러면 나는 수익이 생기고 있잖아요. 수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과세가 되겠죠. 근데 그냥 쓰세요. 국가한테 내가 2년간 공짜로 빌려드릴게요. 그러면 2년간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내용.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다면 비과세가 되지만 유상이라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74번도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번.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묘도, 천재, 구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6번 또 77번도 그렇고요. 77번, 그 다음에 78번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79번까지. 그 다음 80번을 볼게요. 다음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같이 이제 종합문제죠. 이런 종합문제를 자주 풀어보시면 각각 세목마다 정리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소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면 취득세는 비과세죠. 소유를 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비과세죠. 등록면허세 낼 일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건 맞네요. 맞고.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다.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일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죠. 그런데 뭐는 과세가 돼요? 재산세는 과세가 된다는 거죠. 재산세는 비근한 예로 요새 역사백화점들이 있잖아요. 역사백화점들이 거의 기부 체납 조건으로 다 자기들이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소유는 자기들 거예요. 애경백화점이라든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자기들 거지만 취득세는 비과세가 됐죠. 왜?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내야 돼요? 재산세는 내야지 된다는 얘기죠. 재산세는 내야 돼요. 내야 된다.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비과세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죠? 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비과세가 돼요. 도로가 비과세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도, 천재, 구유예요. 그러면 묘도, 천재, 구유 이것도 수익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이 안 생기는 토지일 경우에 비과세하겠다. 그럼 여기에 도로 같은 경우를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취득세는 어디 봐도 비과세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는 과세. 재산세는 당연히 뭐예요? 비과세가 되고.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네 번째, 신탁 등기가 변경된다는 신탁법엔 신탁부동산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맞죠?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죠? 과세되지 않죠. 근데 재산세는 과세된다. 재산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신탁재산. 신탁법엔 신탁재산은 재산세는 누구에게 과세된다?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과세가 되고 있죠. 수탁자에게 과세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납세 의무자의 수탁자를 보시잖아요. 다섯 번째, 임시용 건축물이 존속기한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비과세된다. 맞나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만약에 임시용 건축물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면 재산세와 취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그럼 틀려요. 왜 그러냐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미만이에요. 그런데 과세 기준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면 그때는 거의 2년 가까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자가 6월 2일 날 임시용 건축물을 졌어요. 6월 2일 날 임시용 건축물을 졌어요. 근데 그러면 내년 과세 기준일에는 1년 미만이 것이잖아요. 재산세는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면 뭐가 돼요? 존속기한은 1년을 초과하게 되죠. 그럼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5번 정확히 맞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81번 또 비과세, 82번도 비과세 내용 보시고, 또 8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겠고요. 84번을 볼게요. 8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본다. 이거는요,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 합산으로 아예 과세되지 않는 거죠. 과세되지 않는 거죠. 경감, 감면이 된다는 얘기죠. 50%가 경감이 된다? 그러면 50%는 없는 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죠. 무슨 별도 합산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초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연부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연부 매수 계약자는 어떨 때 납세 의무를 지나요? 연부 매수 계약자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부금 지급일에 각각 독립된 취득을 해서 연부 매수자가 납세 의무를 져요. 그런데 재산세는 연부 취득을 했을 경우는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어떨 때만?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을 때만. 그러면 무상으로 부여받았으니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딱 당연히 맞겠죠. 니은 정확히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율은 현재 1년 미만이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거는 임시용 건축물이 아니에요. 우리 이 별장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비과세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될 때는 절대로 비과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5번인데요. 85번은 이제 85번부터는 뒤에 부가징수에 관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